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3강에서 변수, 메모리, 그리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이번 4강의 주제는 포인터입니다. 메모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인터 이번 4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변수와 메모리 주소 사이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변수에 대한 복습을 할 때 변수가 저장되는 곳,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은 메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죠. 자, 이 메모리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개의 공간이 있다고 했었고요. 거기에 각각 이렇게 번호들이 매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메모리라는 녀석이었습니다. 저희가 변수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메모리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의 이름은 데이터 2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공간은 10번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4칸을 사용을 하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은 양의 정수다 라는 형태로 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정의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변수의 크기, 우리가 몇 칸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종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희가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변수라는 녀석은 자료형이 정해져 있고요. 자료형이라는 건 그 녀석이 차지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가라는 걸 저희가 약속해 놓은 거죠. 약속해 놓은 것이고 또한 그 변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주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주소는 다시 정리하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실제 메모리상에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주소라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상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메모리를 다룰 때 이 위치는 번호 형태로, 번호라기보다 뭐 숫자라고 할까요? 번호도 맞는 말이죠. 번호나 숫자 형태로 주소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메모리 공간은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번호가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 주소라는 것은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상의 위치라고 했었고요. 거기는 번호가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번호가 이제 붙는 단위는 바이트 단위입니다. 한 바이트마다 하나의 번호가 붙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공간 하나가 하나의 바이트가 되고요. 가까이 돼서 이렇게 번호들이 붙어 있는 형태로 메모리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숏이라고 했던 건 2바이트니까 두 칸으로 만들어 놨었고요. 인트라는 것은 4바이트니까 네 칸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메모리 주소라는 것은 메모리 공간상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이트 단위로 붙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변수가 어떤 메모리 공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그 변수가 실제로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네, 저희가 그 변수가 실제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앰퍼샌드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이 앰퍼샌드라는 건 C에서 address of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예, 말 그대로 뭐뭐의 주소는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앰퍼샌드하고 A라고 써주면은 이거죠. address of A 하니까 A의 주소는 이란 뜻이겠습니다. 자, 이 앰퍼샌드를 이용을 하면은 실제로 이 변수가 저장된 공간의 메모리 주소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변수의 메모리 시작 주소를 얻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저희 메모리 공간은 바이트 단위로 번호가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만약에 A가 int라면 이거는
4바이트가 되죠. 그러면 번호가 만약에 100번이라면 101, 102, 103 이렇게 4개 공간에 인티저 값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희 주소가 4개인데 저희 가져올 수 있는 주소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앰퍼샌드하고 A를 하면 이 첫 번째 주소를 얻어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소스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A라는 인티저 밸류를 베리어블을 선언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얘 주소를 출력해 보기 위해서 자, address of the variable A 하고 ampersand A를 통해서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 주게 되는 거죠.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희가 주소를 출력할 때는 %p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주소가 16진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뭔가 긴 녀석이 출력이 되죠. 자, 이게 실제로 A가 저장된 공간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앰퍼샌드는 저희 키보드 요 7자 있는데 Shift와 함께를 누르면 앰퍼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변수의 주소를 얻어오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주소라는 것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의문이 또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봤던 거 보면은 총 주소가 이렇게 출력이 됐죠. 길이를 잘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여섯 개. 16개의 16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6진수 하나는 4비트로 표현이 되죠. 4비트로 표현이 되니까 16 곱하기 4는 64비트가 되네요. 즉 바이트라면 8바이트가 이 어드레스를 표현하는 이 녀석 주소의 길이가 8바이트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8바이트는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메모리 주소의 길이는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이 어드레스 버스, 이 버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컴퓨터 구조를 배우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자세히 아시게 되실 텐데요. 우리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어떤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내에서 어떤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버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데이터를 싣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갖다 준다라는 뜻이 돼서 버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컴퓨터 구조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될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우리 메모리 주소의 길이는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소를 실어 나르는 녀석이니까 이 크기와 같아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는 시스템의 데이터 버스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 버스라는 것도 컴퓨터 구조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CPU를 사거나 어떤 머신을 살 때 이게 64비트니 32비트니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64비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비트도 있었고 64비트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이 있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 실제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걸 다루게 된다면은 이게 몇 비트 시스템이다, 몇 비트 프로세서다라는 이야기를 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트 64비트 CPU다 뭐 이렇게 할 때 요 앞에서 얘기하는 이 비트가 실제로 데이터 버스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는 워드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크기가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얘와 얘가 같은 크기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 시스템이 64비트 CPU를 사용을 한다면은 그 녀석에서 메모리의 주소는 64비트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32비트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의 길이는 32비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32비트 시스템을 쓰실 때는 최대 메모리 크기가 4기가바이트였습니다. 자, 이게 왜 4기가바이트밖에 못 썼을까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자, 어드레스 버스의 크기가 이제 우리가 실제 메모리 주소의 길이라고 했고요. 자, 저희가 32비트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제 저희는 그
이 비트 수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수의 최대 크기를 알죠. 그래서 2의 32제곱을 해 보시면 4기가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 32비트 시스템에서는 이 어드레스 버스가 나눌 수 있는 메모리 주소의 길이가 최대 4기가까지밖에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32비트 시스템에서는 4기가바이트까지밖에 메모리를 지원을 안 했던 거고요. 이게 64비트로 넘어오면서 현재는 엄청 크게 메모리를 지원하게 되죠. 자,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현재 64비트 시스템이 지원하는 최대 메모리 크기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코드로도 한번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여러분, 이 코드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사용한 실제 코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현재 제가 64비트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 보면요. 자, 이렇게 총 16개의 자리로 표현이 돼서 64비트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32비트용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x86이 이제 32비트를 나타내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빌드를 실행을 해 보면 주소가 하나, 먹장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니까 48의 32비트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어드레스 주소의 메모리 주소의 길이를 알게 되면 저희 시스템, 목표로 하는 타겟 시스템이 최대로 다룰 수 있는 메모리 크기도 알 수 있게 되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메모리 주소의 길이는 어드레스 버스의 길이다. 이것은 시스템이 몇 비트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코드인데요. 밑에 한 줄이 더 있죠. 자, 저희가 주소를 출력할 때는 %p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16진수니까 그러면은 %x를 써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하면은 마찬가지 출력이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얘는 8개까지밖에 표시를 안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64비트 시스템을 쓸 때는 정확한 숫자가 표현이 안 될 수 있다. 정확한 주소가 표현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반드시 64비트에서는 %p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저희 32비트에서는 두 개가 똑같이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의 이제 주소의 길이에 따라서도 사용할 때, 출력할 때, 주소를 가져올 때 이런 요소들도 잘 고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주소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주소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메모리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지? 메모리 주소가 왜 필요하지?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C 언어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강력한 기능 중 하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배열을 함수로 전달을 할 때 우리가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전달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배열의 이름을 함수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복사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열의 이름은 이거는 배열의 시작 주소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넘겨준다는 건 주소를 복사해준다. 그래서 이 주소를 통해서 원본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걸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 주소를 알게 되면 이렇게 원본을 전달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실제로 필요하다, 유용하다는 거 먼저 한번 인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배열도 이렇게 전달을 했으면은 일반 변수도 주소를 전달함으로써 원본을 전달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뭐 의문이 드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변수들도 저희가 주소를 전달함으로써 원본을 전달하는 것과 유사한 콜바 레퍼런스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거 있죠. 스캔F 어떤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때 사용했던 스캔F라는 함수를 잘 보시면 여러분은 항상 그 변수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 A의 주소를 전달해 주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실 수 있을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주소를 전달함으로써 실제 이 A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함수의 어떤 변수를 넘길 때는 만약에 어떤 펑션이 있고 여기에 어떤 여기에 인자로 어떤 값을 넣어 준다면 그러면 이 인자 x라는 게 이 a라는 곳에 복사가 된다 그랬고 요 안에서 a를 아무리 뒤지고 볶아도 이 x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scanf는 신기하게 얘를 하고 나면 얘가 변해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call by reference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주소를 전달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앰퍼샌드를 사용을 했었구나라는 걸 이제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실제로 자, 우리가 입력한 값이 a가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소를 전달함으로써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럼 나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원본을 수정하는 걸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들려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예, 두 가지의 의문이 드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주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소를 얻어오는 건 알았습니다. 얘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a라는 녀석의 값을 3으로 바꾸는 녀석을 만들고 싶어요. 얘를 3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원본을 바꿔야 되니까 주소를 넘겨주면 되겠구나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넘겨주면은 이 녀석은 실제로는 그 주소가 복사되게 되는 게 되겠죠. 저희가 함수 호출할 때 인자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에 복사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주소 값을 받는 녀석이 누구지?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는 주소를 가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누가 이 주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겠죠. 메모리 주소를 전달받을 매개 변수는 뭐지? 어떤 변수를 써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좋아요. 어딘가를 통해서 이 매개 변수의 주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안에서 그 원본의 값을 어떻게 바꾸지? 라는 두 번째. 해당 주소의 값을 어떻게 바꾸지? 라는 두 번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포인터라는 녀석, 정확히는 포인터 변수라는 녀석에서 포인터를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네, 포인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